네, 2024년 8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받아갖고 영토를 일부 잃은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이 공격을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 작전,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특별 군사 작전이란 이름 때문에 푸틴은 발목이 잡힐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가 좀 많이 급해졌어요.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서 서울 면적의 1.5배 정도,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인데 1000제곱킬로미터를 차지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러시아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이 러시아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등 해서 20개인가? 이런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죠. 러시아는요, 89개의 지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뭐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뭐 도가 있고 뭐 특별자치도가 있고 이러듯이 얘네들도 이 89개의 지방이 24개의 공화국이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자치주가 있습니다. 공화국이 있고 그냥 주가 있고 자치주가 있습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대개 민족 단위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인이 아닌 소수민족들이 자기네 헌법을 갖고 자기네 행정수반, 그러니까 뭐 총리를 두고 자기네 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기네 말도 쓸 수 있고요. 단 하나, 자국 군대하고 그 다음에 외교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 우리가 을사조약을 맺어갖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뺏기는 게 외교권을 뺏기고 군대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죠. 그런 상황. 네. 합병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 그게 24개 공화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는 공화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역시 소수민족 단위로 하는데 단 하나, 자기 스스로 헌법을 못 가져요. 헌법과 없고 나머지는 거의 공화국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있는데 주는 그냥 우리나라의 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48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이라고 하는 게 9개의 지방이 있고 1개의 자치주가 있는데 이건 설명을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89개의 지방 조직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8개로 묶어서 연방광구를 만들었는데 연방광구는 자기네들 헌법에 의한 게 아니고 워낙 많은 공화국, 주, 자치주, 뭐 지방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몇 개씩 묶어놓는데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쿠르스크는요, 아까 89개 지방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48개의 주가 있다 그러죠. 48개 주 중에 하나가 쿠르스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쿠르스크는 지금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옆에 벨고로드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벨고로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도지사가 통합방위 상태를 선포해서 이 자체 방어에 나선 거죠. 그 도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벨고로드 주지사가 지방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지금 연방정부에서 연방 차원에서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쿠르스크는 이미 전투가 벌어졌으니 비상사태고 벨고로드주도 이 전운이 확대되니까 그쪽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 같은 게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공항, 뭐 군 기지를 때리고 또 이게 빗나가거나 그러면 민간인 지역 떨어지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89개 지방 중에서 2개 지방이 지금 위험해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피난에 나서서 13만 명 정도가 지금 집을 떠났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13만 명. 우리나라에서 보통 5만이면 읍이고 10만이 넘으면 시가 되죠. 러시아가 굉장히 면적은 큰 나라지만은 인구는 그렇게 안 많아요. 한 2억 좀 안 될걸? 13만 명이 이동하면은 인구의 한 1%가 움직인 겁니다.
그 전에 인민군이 우리 연평도에 포를 쐈을 때 연평도에서 6.25 전쟁 이후로 피난민들이 인천으로 들어왔었죠. 그때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저도 뭐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었는데 그런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특별 군사작전을 한 게 문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요. 이게 침공을 했다 그러면 러시아 정규군을 동원해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러시아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명백한 침공이죠. 그리고 그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빨리 빠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그레나다에 무슨 사태가 있을 때 미국 군들이 가서 목적을 딱 이루고 빠지면은 뭔가를 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작전을 한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장기간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점령했다, 침략했다는 시비를 일으킵니다. 처음에 이제 특별 군사작전으로 러시아가 정규군을 동원해서 키이우 점령하려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버티니까는 이제 그 부대들은 좀 빠지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지금 벌써 2년 반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으면 이건 침공이다라는 시비가 있다 보니까 정규군보다는 특수전 부대를 보냅니다. 게릴라 부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젊은이들이 전부 다 1년간 군대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정규군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전투력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저 후방에다가 배치하고 앞에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는 체첸인으로 구성된 체첸 여단, 아흐맛 여단 같은 데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런 부대들이 뭔가 하면은 무슨 체첸을 설명드릴게요. 체첸은 아까 러시아가 24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소수민족 중심으로. 그 중에 하나가 체첸 공화국입니다. 이 체첸이라는 사람, 그 공화국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그들이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독립전쟁을 시도했다가 한번 깨졌어요. 1991년 두다예프가 이끄는 사람이 체첸 공화국을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때 패배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또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이때 지는데 그리고 2003년에 이 체첸의 리더인 카디로프가 러시아에 항복을 하면서 그리고 러시아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삼국지에서 보게 되면은 제갈공명이 7.7금하죠. 운남 땅에 들어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항복을 받지 않습니까? 항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가 자기네 부대원을 이끌고 이제 러시아의 특수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흐마트 여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때 그 러시아 수장이 체첸 수장이 카디로프예요. 카디로프 부대라고도 하고. 근데 카디로프는 그 체첸을 이끌다가 암살당합니다. 폭탄 테러로 골로 가고 그 아들이 지금 이걸 이끌고 있어요. 그럼 체첸에서 독립을 원하던 세력들은 지금 거의 힘을 잃고 빠져나갔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소수민족 부대를 투입하는데 얘네들이 쌈질을 잘한답니다. 이게 이제 정규군 부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우리로 얘기하면 난 전투경찰 같은 부대라 그럴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포를 쏘고 이런 부대가 아니라 게릴라 전투를 하는 부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부대를 집어넣고 또 이 자원자 중심으로 부대를 집어넣습니다. 나 지금 우크라이나랑 싸운다고 해서 싸우겠어 하고 돈을 받고 가는 부대. 스스로 지원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부대들이 전선에 집어넣고 징집병으로 된 1년짜리 병사들로 된 부대는 저 후방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돈바스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치고받고 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로 들어가서 벨로고드 지역도 지금 급해지니까 얘네들이 병력을 빼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그 자원 부대들 체첸 여단 같은 거는 체첸 여단도 좀 빼려고는 하는데 우선 빼는 거는 그 징집된 의무병 부대들을 빼갖고 일단은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 자원 부대들은요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참호를 파고 뭐 이런 전투들을 한다는 그 이제 모집해서 가는 겁니다. 그 러시아가 자기네 중무장한 부대들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침공했다는 시비가 있으니까 약간의 의용군 비슷하게 옛날에 모택동이도 6.25 전쟁 때 중공군을 집어넣으면서 정규군이죠. 정규군인데 걔네들 다 제대시켜가지고 다시 모집해가서 의용군이라는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침공한 게 아닌 거가 되죠. 유엔 체제에서는. 그거 비슷하게 자원자 위주로 근데 사실은 러시아가 다 돈 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첸 여단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대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왜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모 부대가 있었죠. 걔네들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배신해서 모스크바 쳐들어오다가 난리가 났었죠. 이 외인 부대들, 돈 받고 하는 부대들은 대우가 나빠지면 총불이 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체첸 여단, 그 다음에 자원부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줄이 끊어지거나 보급이 떨어지면 에이씨 하고 이제 그 용감성을 러시아로 돌리면 푸틴은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 부대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어야 되니까 손은 못 대고 자국군 징집병 위주로 일단은 쿠르스크 지역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양인데 이 부대들을 뺏으려면 체첸 부대부터가 아마 제일 충성도가 강하니까 빠질 텐데 만약에 이 체첸 부대가 여기서 힘을 잃으면 체첸에서 다시 이슬람 세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초 그 모스크바에서 큰 테러가 있었죠. 결국 러시아의 FSB, 우리로 얘기하면은 미국으로 얘기하면 FBI죠. 거기가 수사한 결과 이슬람 스테이트 K, 이슬람 국가 호라산 그룹이 한 거다. 이 호라산은 아프가니스탄인데 아프가니스탄을 근거지로 하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 얘네들은 굉장히 반러시아적이에요. 걔네들이 한 건데 이 이슬람 스테이트 K가 체첸에도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세력이 소멸됐어요. 걔네는 독립하려다가 무너졌다고. 그리고 이제 그 독립하려던 놈이 러시아에 투항해서 러시아에 충신이 돼 있는 거지. 근데 이자가 지금 체첸의 대통령인가 하면서 지금 여단이 이끌고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난번 프리고진처럼 총구를 돌린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민들을 희생을 덜 시키려고 돈 받고 가겠다는 사람들 위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북한인들도 돈 줄 테니까 싸우러 가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북한인이 가니 안 가니 많이 하다가 아직까지 갔다는 얘기는 없죠. 북한이 무기만 보내고 아직 안 보낸 걸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본 몰래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쪽으로 전선을 확대해서 쫙 들어오게 되면 계약에 의상한 부대들은 거긴 내 지역 아니야 하고 안 가죠. 거기에 막으려면 자국군 징집병으로 우선 막고 또 새롭게 계약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때 동원할 부대가 없다면 러시아는 위기에 처한다 이겁니다.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간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빠른 거는 그쪽을 지킬 만한 마땅한 부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른 부대를 갖고 올 수 있지만 그 부대들도 다 고유의 임무가 있으니까 또 굳이 거기까지 싸우려고 자원하는 부대도 없죠. 돈을 줘야 가는 거죠. 이게 푸틴의 약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약점은 한 1000제곱킬로미터를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로가 길어져서 이 보급에 문제가 있죠. 이 부대가 거리 1을 쳐들어갔다 2를 들어가면은 보급부대는 갔다 와야 되잖아요. 처음엔 1 갔다가 2를 돌아와서 또 싣고 1 두 번 2만 가면 되는데 이게 2를 가게 되면 2를 갔다가 또 2를 돌아오니까 4를 갔다 옵니다. 3을 가게 되면 3으로 가게 6이 되죠. 그런데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은 또 3배로 늘어나니까 거의 모든 게 제곱 내지 세제곱으로 군수가 늘어나는데 그 군수를 우크라이나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도 어느 순간에 전진을 멈추고 그 점령지에서 누군가 반란을 일으키면 돈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의 사정인데 러시아는 지금 거기에 막을 만한 투입할 부대가 자국군 부대 말고는 마땅치가 않다. 자국군 부대는 전선에 투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가서 희생되면은 러시아의 엄마들이 우리나라 군대처럼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특별 군사작전, 즉 우크라이나 지역에 들어가서 차지한 사람들은 게릴라 부대다. 정규군이 아니다. 그 지역의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지금 부대를 동원하기도 마땅치 않고 동원하려고 자국군 부대를 동원하게 되면 침공이 되니까 또 복잡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자국군을 동원해서 막아도 되는데 여기에 동원할 부대가 당장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 전쟁이 푸틴이 죽거나 실각이 돼야 빨리 끝난다고 보는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영국 국방부 장관은 스톰 섀도우를 제외한 모든 무기는 다 써도 좋다. 영국이 제공함. 미국도 이제 에이타킴스를 제외한 무기는 써도 좋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스톰 섀도우 설명드렸죠. 공대지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을 써도 좋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가 받는 타격은 무지하게 커집니다. 지금도 드론들이 날아가서 러시아 공항 때리고 수호이 34도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수호이 27이라고 있습니다.
수-27을 갖고 우리나라 오려고 했는데 미국이 F-15급 전투기예요. 그걸 좀 더 확장한 게 Su-34인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 군사작전이란 미명으로 해야만 유엔 헌장을 어기지 않았다는 어떤 명분이라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정규군 동원을 상당히 제한하다 보니까 정규군은 전투에 투입 안 하는 걸로 됐고 지금 급해서 동원하려니까 전투력이 자신 없는 겁니다. 지금 푸틴이 엄청난 모순, 자기 모순에 걸렸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정부 내에서 푸틴을 실각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푸틴이 죽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붕괴되면은 아까 제가 89개 지방 중에서 24개의 공화국, 4개의 자치구, 또 하나의 자치주가 있습니다. 자치주는 뺄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소수민족이니까 이런 것들이 러시아 연방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주는 그대로 있어도. 그럼 러시아는 또 찌그러들고 또 이렇게 독립한 나라들이 다 반 러시아로 갈 테니까 러시아가 힘을 잃을 때 우리는 통일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전쟁 물자를 줘라. 그게 나 전후 복구할 때도 우크라이나 복구할 때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북한에 대해서도 확실한 사인이 되고 지금 뭐 광복절을 갖고 지금 싸움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세력들 지금 뭐가 좋다고 이렇게 나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들한테도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